안녕하십니까. 서 대표입니다. 저희가 2월 28일, 그러니까 2025년 2월 28일 기준으로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서 영상을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필이면 또 제 개인 노트북이 좀 망가져가지고 지금 사무실에서 급하게 영상을 이제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28일 날 드디어 미국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어떤 요인이 주로 시장에서 큰 영향을 줬는지를 저희가 조금 물어봤습니다. 뭐 뉴욕이나 런던에 있는 지인들한테 조금 기관 투자가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좀 당황스러웠다로 이야기를 좀 오히려 더 많이 들었고요. 그 포인트는 사실 여기 수익률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25일 날 기준으로, 28일 날 기준으로 금융주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이 금융주 섹터보다는 기술주가 많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다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연초 대비해서 가장 많이 빠진 섹터가 기술주였거든요. 그래서 기술주가 좀 많이 빠졌다가 많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올해 연초 대비해서 가장 많이 올랐던 금융 섹터가 주가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 시장에 대해서 해석이 좀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고요. 좀 당황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조금 생각이 정리가 필요한 시간이 됐다라고는 이제 이야기들 많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빠졌다고 해서 많이 오르는 이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임플리케이션, 함의라는 게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최근에 엔비디아도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지금 주가가 지금 며칠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최애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점 대비해서 가장 이제 많이 빠진 주식은 테슬라였고요. 그리고 팔란티어도 거의 뭐 33% 빠졌으니까 되게 많이 빠졌더라고요. 비트코인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를 되게 선호한다라고 얘기했던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24% 빠지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되게 좋았거든요. 예상한 것보다 좋았고. 그래서 실망스러운 부분은 사실 없었는데 이 친구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20% 넘게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 실적이 좋은데 예전에는 밸류에이션 좀 그 가치 평가 측면에서 좀 비싸게 느껴져도 실적 좋으면은 주가가 계속 갔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기술주 관련돼 가지고도 좀 논란이 많이 일어난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핵심적인 자산 중에서 저희가 가장 이제 최근에 많이 이야기 나온 것 중에 많이 올랐던 것들 중에 하나 골드거든요. 근데 2월 달 중순부터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른 자산들의 가격 조정이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드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그 가격이 빠진 게 3%밖에 안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생각보다 가격 조정이 안 일어난다는 부분이고요.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섹터 같은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개별 자산들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많이 오른 것들이 조정도 크게 안 받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주로 올라가는구나라는 것들이 확인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래서 뉴욕에서도 이제 매니저 사이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참고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 되게 좋았던 개별 주식 기준으로 이런 것들도 괜찮긴 한데 혹시 가격 조정을 염두에 놓고 S&P 500 이런 이제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한 5%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방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수를 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감안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정이 혹시 일어난다라고 하면 조금 이 개별 종목 단을 보게 되면 크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게 가격 하락폭이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지난 뭐 10년 넘게 주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죠. 지금 1등, 시가총액 1등이니까요. 애플을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 좀, 환경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 이익 기준으로 지난 10년간에 대비해서 거의 70%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었고, 그리고 현금 기준으로 현재 주가가 한 69% 비싸게 거래되고 있었고, 매출 기준으로도 약 78% 정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 기준은 뭐냐면, 이익 기준으로는 PER, Price Earning Ratio,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부르는 것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애플이 주가 되게 많이 올랐는데 그 오르는 가운데의 평균을 내본 것보다도 거의 70%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즉 PER 값이 30배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 예전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0배 전후였는데 거의 30번 넘게 훨씬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보니까 매도에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하는 핑계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되게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EBM 있다. 이거는 프라이스 투 세일즈 이런 거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책 실현의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것들이 비싼데 옛날에 주가가 막 올라갔을 때 대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비쌌대.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런 전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별 자산들, 기업 기준으로 이런데 국가 기준으로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을 한번 봤거든요. EWY라고 이제 가장 큰 한국을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연초 대비해서 13% 정도 올랐더라고요. 2025년 들어와서. 이 보면 약 한 50개 국가 중에서 뭐 거의 상위권에 있어요. 그만큼 이제 한국 ETF 성과가 좋았다. 한국 주가 지수 성과가 좋았다는 거거든요.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당연히 올해 지금 그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투자 자산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꼭 명심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연초에 글로벌 이제 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미국 투자해야 되지. 특히 이제 국내 이제 전략 보고서들을 보면 당연히 미국 자산을 투자해야 되지.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까봤더니 2월 말까지 까봤더니 중국은 훨씬 많이 올랐죠. 보시면. 이게 글로벌 평균 기준으로 요 국가들 기준에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6% 올랐는데 중국은 2배 넘게 올랐어요. 거의 3배 가까이 이제 오른 셈인 거죠. 15%는 올랐으니까. 물론 이제 ETF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ETF들 기준이기 때문에 요 기준으로 보시면 뭐 충분히 좀 맥센스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또 특별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밀었던 국가가 인도였습니다. 인도 기억하시죠? 인도 뭐 ETF들도 상당히 많이 선전했었고요. 그리고 관련된 금융 상품들도 많이 선전했었던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도 사실 이런 것들 상품을 많이 팔았던 것 같은데 올해 들어와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6% 넘게. 6% 오른 게 아니고요. 글로벌 평균처럼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를 대체한다고 했던,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한다고 했던 인도는 대폭 마이너스가 나버리고 중국은 되게 크게 올라버리기 때문에 서로 상대 성과가 20% 넘게 차이 나버렸어요.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 아이고, 중국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과 차이가 많이 벌어졌고, 그리고 사실 국내 이제 금융기관에서 많이 팔았던 금융상품의 방향이 크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과 차이가 지금 많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G2, 그러니까 즉 미국하고 중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좀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을 대신한다고 밀었던 인도가 성과가 망가지다 보니까 중국을 팔아가지고 인도를 샀던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문제는 일본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사실 그럼 미국이 좀 비싸니까 선진국 사자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증권사들도 사실 많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올해 엔화가 좀 상세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엔화가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그 엔화 효과를 빼놓고 나면 사실 일본은 거의 오른 게 없어요. 근데 보면 이게 뭐 폴란드, 스웨덴,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은 10% 넘게 거의 10%씩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을 투자한 게 맞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선진국 내에서도 지금 선택이 좀 되게 잘못되고 있다. 그 이야기는 전반적인 이제 선택에 있어서 지금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 너무 많이 빠진 것들이 반등 때 많이 올라올 거라는 기대를 일단 빨리 버려야 될 것 같고, 산업 내에서도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산업들이 뭔가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비싼 주식에 대해서, 비싼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에 페널티를 주는 것은 확인이 됐다. 그리고 국가들 중에서도 무조건 중국은 나빠.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 좀 잊혀졌던 국가들, 뭐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꼭 봐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금요일 날 밝혀진 사실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지인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한국계도 있었고요. 오히려 이제 뭐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영국계에서 영국에서 이제 자란 친구들이 이제 뉴욕에서 일하고 있는 제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지금 생각도 많이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의 어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려운 부분이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에서 혹은 미국 시장을 활용해서 글로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쉽지 않은 구간이 맞는 것 같다. 따라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포인트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요. 3월 달, 4월 달 좀 주식이 2월 달에 계절적으로 좀 안 좋은 경향이 있긴 있는데 만약 주가가 오를 때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영상을 만드느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한 저희가 월간 보고서를 조만간 저희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